자, 물권 강론입니다. 물권 강론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총 7개 권리가 나오고요. 그중에 뭐 점유권은 보통 한 문제 정도, 뭐 간혹 2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요. 소유권은 보통 이제 2문제 내지 3문제, 3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용익물권은 각각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오죠. 담보물권은 유치권 2문제, 저당권 한 3문제 이렇게 보통. 그래서 소유권과 유치권, 저당권을 열심히 하시고요. 나머지 권리들은 조문 위주로 확인하시되 어려운 것들은 따로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한 번 나온 거 이런 것들 10년간 뭐 한 번 출제된 지문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는 무시하셔도 되니까 10년에 한 번 나왔다. 이거 가지고 와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네? 이거 내가 어디 찾아봐야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수석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90점대를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점유권을 먼저 보는데 한 문제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점유권은요,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신 조문이 참 많이 나와요, 점유권은. 따라서 점유권에서 자주 나오는 조문, 또 암기를 좀 미리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할 때 이 지배는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걸 말하는데 그때 사실상이란 말은 정당하게 사용하냐 부당하게 사용하냐를 따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노트북을 소유자로서 사용, 그럼 정당 사용이죠. 반면에 훔쳐서 사용, 도둑놈으로 사용, 그럼 부당한 거죠. 근데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사용만 하고 있으면 점유권을 인정해주겠다. 이게 점유권이 됩니다. 따라서 이항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게 되면 점유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 확인하시겠지만 204조라는 게 있어요. 204조는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그 점유를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유자가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그 물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게 됐는데 그 점유 상실이 누군가의 점유 침탈에 의한 상실인 경우에는 스스로 잃어버렸거나 뭐 나인에게 넘겨졌거나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뺏어간 경우 침탈에 의한 상실의 경우에는 그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내에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침탈 당한 점유물을 돌려받게 되면 점유를 회수하게 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192조 1항과 2항입니다. 193조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겠죠. 점유권도 걸리니까. 자, 194조 관념적 점유라고 해서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자, 질권은 전당포 주인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당포, 사용대차는 물건을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대차는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치는 물건을 보관하는 것만, 보관. 창고 없잖아, 이렇게. 여러분들 뭐 지하철역에 그 보관함 있죠. 거기에 보관하는 것도 임치 계약이에요. 어쨌든, 이런 계약 관계로, 요걸 이제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예를 들어 임차인을 말합니다. 그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예를 들어 임대인을 말합니다. 그 임대인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은 물건을 원래 192조에서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었죠. 근데 임대인은 사실상 지배하지 않죠. 사실상 지배는 얘가 하죠. 그럼에도 임대인도 점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이걸 간접점유라고 합니다. 그럼 임차인은 뭐라 할까요? 직접점유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임대인 같은 간접점유에다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확인할 겁니다. 207조에 의하여 간접점유자에게도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205조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206조
점유방해 예방청구권 그걸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207조입니다. 반면에 195조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 요거를 194조 요 관계 요 점유 매개 관계와 구별해서 점유 보조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 관계에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라고 되는데 이 타인이 누구냐? 집주인 또는 가게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집주인 또는 가게주인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때 얘가 누가 지배하죠? 가사도우미나 또는 가게 점원이 지배하겠죠. 그럴 때 그 가게 주인 또는 집주인만을 점유자로 합니다. 그럼 가사도우미나 또는 가게 점원은 그 가정집이나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자가 아니고 점유 보조자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194, 195 구별해서 기억하시고 점유권은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 공시 방법이 뭐예요? 점유를 넘겨주란 말이지. 이 항은 몰라도 되고요. 자, 197조 아주 중요합니다. 점유 태양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나옵니다. 물건을 어떻게 점유하는가의 문제예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거, 선의로 점유, 평온 점유, 공연 점유, 그 다음에 무과실 점유, 계속 점유. 6가지 점유 태양이 있습니다. 반대가 있죠. 타주, 악의, 과실, 폭력, 은비, 불계속. 이런 것들이 점유 태양이라고 하는데 그 점유 태양 중에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 이걸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선의로 점유, 평온하게 점유,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무과실 점유는 추정 규정이 없습니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 규정이 없다. 그 다음에 선의 점유로 추정됐던 사람이 소유권 등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바뀝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198조는 지난 시간에 잠깐 봤죠. 특정 두 시점에 점유 사실이 인정이 되면 그 기간 동안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하죠. 199조는 갑으로부터 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승계한 사람, 특정 승계입니다. 이 특정 승계인은 나는 특정 승계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점유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스스로 점유했다를 점유의 분리라고 하고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했다라고 주장한 걸 점유의 병합이라고 하게 됩니다. 특히 점유를 병합하게 되면 그 전 점유자의 점유의 하자도 승계합니다. 그래서 갑이 악의 점유자였고 을이 계약을 통해서 그걸 넘겨받으면 을은 악의 점유가 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199조를 만들어서 을은 나 넘겨받은 거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선의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갑으로부터 점을 넘겨받았다라고 주장하면 병합을 하면 악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99조의 내용이고요. 200조 계속 봤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이거 행사한다면 이제 주장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는 걸 추정한다. 다만 이때 점유물은 동산에 한한다. 부동산에는 200조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또는 점유의 추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체크해드린 종들은 자꾸 달달달달 읽으셔가지고요.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점유권에서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와 관계하고 점유 보호권이 아주 중요한 게 중요하다 해서 소유권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점유권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뭐냐? 예를 들어서 갑소유 자동차를 훔쳐가지고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 그럼 얘는요 도둑놈이니까 본권이 없죠. 갑하고 의사의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부당하게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 사이의 관계, 이게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예요. 또 갑소유 땅을
경계를 착각해서 자기 땅이라고 착각하고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을, 이 사람도 갑수의 땅이지만 자기 땅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그냥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남의 물건인지 뻔히 알면서 점유하고 있거나 악의 점유, 자기 물건이라고 착각하고 점유하고 있거나 선의 점유, 묻지 않고 갑과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따라서 을이 정당한 권리 없이 그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와 그걸 돌려받는 자 사이의 관계를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라고 하고요. 첫째 201조 과실수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과실한 건 이 자동차나 땅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말합니다. 이거를 돈으로 환산한 게 사용 대가예요. 사용료죠, 사용료. 임대차로 따지면 차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점유자 을이 수취를 하게 되면 을은 갑에게 이 자동차나 땅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즉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을은 본권 없이 자동차, 값의 자동차나 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부당한 이득이야. 그 부당한 이득을 차임 형태로 돌려줘야 되는데, 단 을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면 그 이익을 을이 수취하게 되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을은 그 사용 대가를 부당이득으로 갑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201조예요. 그리고 201조에서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악의 점유자는 그 과실을 돌려줘야 되고요. 그 과실을 소비 또는 과실로 수취 못했어. 그러면 대가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로 인하여란 부주의를 말합니다. 요 과실은 사용 이익을 말하는 거고요. 한자가 달라요. 자, 그래서 이항 다시 한번. 악의 점유자가 부주의하여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 못하면 대가를 보상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악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훼손 또는 수취 못한 경우에는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201조 3항. 선이지만 폭력을 써서 점유했거나 몰래 점유한 사람은 악의 점유자하고 똑같이 과실을 수취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202조는 점유자 을의 귀착 사유로 자동차가 멸실 훼손되거나 토지가 멸실 훼손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가를 규정한 게 202조입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 자, 나눕니다. 악의 점유자는 갑의 전 손해를 배상해라.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 한도에서만 배상해라. 구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이거 타주죠. 그 타주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악의하고 똑같이 전부 배상하라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이익 현존 한도에서 배상해야 되는 사람은 선의 자주가 되겠죠. 여기서 선의 자주는 을이 갑소유 물건인데 을이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게 선의 자주고요. 반면에 선의 타주는 을이 갑소유 물건에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걸 선의 타주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202조 손해배상은 선악을 구별하고 있다. 반면에 203조는 화살표가 왜 이리 두고 있지? 요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자, 203조는 을이 갑소유 자동차나 갑소유 땅에 필요비나 유익비라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필요비는 이제 보존 필요비라고 부르고요. 유익비는 이제 계량 유익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통은 비용을 필요비하고 유익비로만 나눠요. 그런데 203조는 필요비를 통상 필요비하고 특별 필요비로 나누게 됩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면 통상 필요비는 엔진 오일 교환 비용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별 필요비는 전봇대를 들이받아가지고 범퍼를 교환하는 비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유입비는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 비용을 지출하면 목적물이 개량이 돼서 가액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 자동차에 파노라마 썬루프를 달았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유입비입니다. 어쨌든 점유자는 이렇게 을은 저 자동차나 땅에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1조나 202조와는 달리 이 을의 선악을 묻지 않아요. 선악을 구별하고 있지 않아요. 203조는. 201조나 202조는 분명히 선이냐 악이냐를 구별하고 있지만 203조는 그냥 점유자가라고만 돼 있어요. 선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를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자는 선악불문하고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점유자가 과실 취득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 선의 점유죠.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때는 필요비 중에서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째,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악의 점유자라면 과실을 취득을 못하니까 당연히 악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유익비는요, 그 유익비를 지출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파노라마 썬루프 설치할 때 200만 원을 지출했다. 그런데 차값은 300만 원이 증가했다, 100만 원이 증가했다. 즉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하고 그 자동차 가액 증가액이 다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지출 금액을 청구할 것인가 증가액을 청구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을이 하는 게 아니고요, 회복자 갑이 한다는 거 기억 꼭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유익비는 가액이 커요. 그래서 유익비만은 3항에 보면 전항이라고 되니까 2항만을 말하는 거예요. 유익비만은 회복자가 법원에 청구해요. 상당한 상환기 내에 허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여라는 건 이제 여유를 허락받는 걸 말하고요. 상환기를 허여한다는 건 상환기간 유예를 말하는 겁니다. 법원에 청구해가지고 유익비는 3달 뒤에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래서 법원이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점유자와 회복자와 관련된 조문은 좀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점유권에서 점유보호청권이라고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204조. 점유의 해소라고 해서 점유물 반환 청권을 말하는데, 첫째, 점유가 침탈당해야 됩니다. 뺏겨야 됩니다. 따라서 사기를 당해서 물건을 넘겨준 경우, 점유를 넘겨준 경우, 이때는 점유를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 다음에 침탈로 인하여 손해가 생기면 반환 청구 플러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구권은 기간 제한이 있어요. 침탈 당한 날부터 1년입니다. 요거 침탈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침탈 사실 안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이고요. 이 1년은 1년 내에 반환을 청구하고 반환을 하지 않으면 그 1년 내 소송까지 제기해야 됩니다. 이걸 출소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청구권은 일단 침탈자에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침탈자의 포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단서에 보면 그러나 승계인이 특정 승계를 말하겠죠. 특별 승계인, 내수인 같은 경우 악의인 때는 그러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점유를 반환 청구는 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침탈자에게 할 수 있고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에게 할 수 있죠. 이때 포괄 승계인은 선악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 승계내게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내게는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205조는 점유물 방해 제거죠. 점유의 방해를 받았을 때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요. 손해가 있다면 플러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되죠.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여기서 전항의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만을 말하겠죠. 왜?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라는 게 있을 수 없죠. 방해가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방해 제거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방해 제거 청구는. 그러니까 205조 2항에서 말하는 전항의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만을 말하게 됩니다. 3항은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았을 때 소유가 아닙니다. 갑이 땅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공사하면서 이 점유를 방해하더라. 을이 옆에서 공사하면서 갑이 점유하는 땅에다가 뭐 공사 자재를 쌓아놓거나 아예 건물을 여기까지 침범해서 짓고 있더라. 자, 이럴 때는 당연히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죠. 즉 철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을이 공사를 착수하는 1년이 지나버리거나 또는 1년은 안 지났지만 공사가 완성이 돼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제거나 철거를 청구하지는 못하고요. 손해배상만 청구합니다. 점유권에 의해서는. 소유권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소유권에 의해서는 그런 제한이 없는데 점유권에 의해서는 이런 제한이 있다. 206조는 방해받을 염려가 있어. 아직 방해는 없는 상태예요. 이때는요. 방해 예방 미시 아니고요.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틀린 점이 됩니다. 207조는 아까 봤던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조건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전 3조의 청구권은 204조, 205조, 206조의 청구권은 194조에 의한 임대인도 행사할 수 있죠. 그럼 이런 거예요.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병이 그걸 침탈해 가면 을뿐만 아니라 갑도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침탈 당해야 되죠. 만약에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을이 지멋대로 물건을 병에게 다시 빌려줘. 이렇게 스스로 인도했다면 이건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점유물 반환을 청구를 못합니다. 또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그 물건을 병이 침탈해 가면 갑은 그 침탈자에게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먼저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하라. 을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을이 물건을 반환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나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병이 뺏어갔다. 그럼 갑은 병한테 먼저 을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합니다. 근데 을이 반환받았었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나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7조 2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점유권에 기초한 조문을 좀 먼저 확인하고 점유권의 문제는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208조는 점유의소와 본권의소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그림을 봅니다. 갑이 소유 및 점유하고 있던 노트북을 을이 절취했다. 이 침탈이죠. 이때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하는 것을 본권의 기인한소라 하고요. 점유물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걸 점유의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는데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은 1년 내 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을을 상대로 침탈당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패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은 그런 기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갑이 다시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과 본권에 기인한 소송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여기서 패소했다 해서 여기서 또 패소하는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또 갑이 노트북의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침탈당한 후부터 1년이 지나서 했네? 패소. 이렇게 재판을 해야지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갑을 승소시켜주면 안 됩니다. 즉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은 소유권을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됩니다. 이게 208조 1항, 2항의 내용이 됩니다. 209조는 자역구제권이라고 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점유를 뺏기면 현장에서 방어할 수 있고요. 자기 힘으로. 뺏어서 도망가면 쫓아가. 즉시는 이제 한자를 잘못 번역한 건 즉시 탈환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즉시 되찾아올 수 있고 추적하여 되찾아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자력구제권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간단히 확인하시면 돼요. 210조는 뭐 볼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점유권에 관련된 조문들 확인했고요. 이 조문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자주 등장하는가를 이제 기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